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소폭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 1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제조업 둔화세 소식이 전해졌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를 덮은 모습이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소폭 오른 1.58%대에서 또 달러 인덱스는 93선에서 등락을 오갔는데요. 국제유가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거침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는 이날도 소폭 오른 배럴당 82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골드는 약세를 보이면서 1,7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의 중요 이슈인 이 미국의 디폴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 내로 답변 모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손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견 선생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한 주가 이번에도 될 것 같고요. 어저께는 사실 설마 했는데 오늘 주간장을 제가 보니까 확실히 매수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전 종목이 매수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해서 오늘도 주간장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번 주 전망도 한번 같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장이 점점 더 재밌어진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꼼꼼하게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경제 회복 둔화 우려 속 실적 기대감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미중 경제 지표 부진과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수급 불균형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유로FX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숨고르기 들어간 달러로 인해 유로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Supply chain chaos is already hitting global growth and it's about to get worse라는 제목인데요. 공급망 혼란이 이미 글로벌 성장을 강타했고 이것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18일 CNBC 보도에 따르면 공급망 혼란이 이미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앞으로 상황은 악화할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이 매우 파괴적인 경제 문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셧다운이 풀리면서 수요는 급증했지만 인력 부족과 핵심 부품, 또 원자재 부족 등 이런 다양한 이유로 팬데믹 이전만큼 생산하거나 공급할 수는 없게 되면서 제조업과 유통업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악화된 공급망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력 부족은 최근 몇 달 동안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영국과 미국은 그리고 독일 등은 이 트럭 운전사 부족과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유럽도 공급망 문제로 성장 문제를 겪으면서 중국은 3분기 실망스러운 GDP 발표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팀 오이와 같은 전문가들은 공급망 문제가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또 보복 수요가 모두 합쳐져서 이런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는 평가를 했는데요. 공급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생산이 지체되고 또 비용과 가격이 올라서 세계의 성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에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공급망 이 병목 현상은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한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족에서 육류 공급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품의 운임이 치솟았고 또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문제 또한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높은 소매 판매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경제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 공급망 위기가 정부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지난주 독일의 최고 경제학자들은 공급 병목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유럽의 최대 경제인 수출 지향적인 독일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2% 상승한 15,3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예, 오늘도 매수고요. 제 이제 스타일이 네. 추세 추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위로 쭉 뻗는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고요. 위로 쭉 뻗는 이런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제가 잠깐 조금 짚어드린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로 자리값을 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이다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계속적으로 혼재가 되면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하실 때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정하셔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네, 좀 약간 줄다리기 하듯이 네네네.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하루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네. 하루는 나쁜 뉴스가 나오는데 네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빠지고 네. 나쁜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오르는 네. 오늘하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미증시와 우리 뭐 시장도 사실 오늘 좀 상승을 해줬잖아요.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또 반등 장세가 이어질 줄은 또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조드린 것이 시장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 걸음 뒤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마음속에 품으셔야 될 관점은 뭐냐면 시장은 지금 딱 대응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의 프레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슈를 잠깐 보면 거시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산적을 해 있고요.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가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또 반영하는 뉴스들이 또 많습니다. 최근 한 이틀 정도 추이를 좀 보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은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증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국이 11월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일단 오늘 예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애플하고 MS, 아마존, 미국 경제를 이끄는 1, 2, 3위, 시가총액 1, 2, 3위죠.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우리 미국 시장을 지금 이끌었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도 유가는 최고점을 지금 달리고 있고 주간장 기준으로 지금 84달러에 육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이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실전에 있어서는 항상 시장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대응의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잠깐 볼게요. 네. 나스닥은 제가 어저께 매수 팻말을 들었고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가고 있고 밑에 이 선들을 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이 부분이죠. 똑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인데 15,140포인트 15,140포인트를 지지할 시 매수 쪽으로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하루 만에 갔습니다. 하루 만에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제가 어저께 짚어드린 자리죠. 15,000 오늘 고점 볼게요. 15,367포인트인데 제가 15,380포인트 정도를 짚어드렸습니다. 어저께 이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단숨에 하루 반 만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시간으로는 하루 만에 단숨에 올라갔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최고점이 15,708입니다. 15,708인데 거의 V자 반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V자 반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걸릴 라인들은 우리가 저항을 받을 라인들은 몇 가지 라인이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을 일단 보시고 이번 주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당장 중요하시고 이번 주 전체적으로 중요하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계속 혼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혹은 내일입니다. 오늘의 고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의 고점은 367 라인이고요. 380 라인 정도, 한 요 정도 되겠네요. 380 라인. 요 정도를 만약에 지지를 오늘 상승이 더 나와서 새벽에 오늘 지지를 하고 아니면 오늘 조금 눌림을 주고 내일 380포인트, 15,380포인트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이죠. 15,708, 15,708, 한 15,700선, 15,700선까지는 10월 안에 도달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이건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번 주 장을 일단 봐드린 거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장이 굉장히 등락폭이 크고 어떤 뉴스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15,380포인트입니다. 15,380포인트 지지 시에는 전고점 돌파, 전고점까지
돌파는 제가 빼겠습니다. 전고점 15,700포인트, 15,700포인트까지 보실 수 있는 장이 시나리오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상승을 조금 멈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목이거든요. 일목에 제가 짚어드렸던 15,100포인트입니다. 15,100포인트 정도, 15,100포인트까지 눌림을 주고 여기에서 박스를 그리는 이런 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번 주 전망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아침에 노란톡에 자립값하고 매매 팁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요일까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수목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지를 못하지만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중으로 노란톡의 자립값과 매매 팁을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38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15,380포인트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다시 생긴다라고 제가 나스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물을 바로 볼까요?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리값을 정해 드렸는데 국내 선물은 여기에서 놀 것이다. 그 388하고요. 388하고 오늘 이제 일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5일선이 조금 올라갔는데요. 388포인트하고 398포인트였습니다. 398포인트 사이에서 이번 주에 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자리를 리셋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 보시는 거를 제가 어저께 권해드렸는데 오늘 고점 볼게요. 396.45포인트입니다. 396.45포인트까지 갔고요. 나스닥하고 똑같이 국내 선물도 제가 짚어드린 자리까지 거의 하루 만에 왔습니다. 근데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지금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9월 7일이죠. 정확히 한 달, 뭐 한 5주 정도 전에 나스닥 최고점을 찍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만에 굉장히 큰 폭의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전고점을 지금 탈환하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고점이 지금 367포인트이기 때문에 400포인트, 34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나스닥 전고점까지 최고 고점이죠. 나스닥 최고 고점까지 한 400포인트 가량 남았는데 나스닥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나스닥 400포인트면 한 1600틱 정도 되거든요. 1600틱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굉장히 큰 반등을 그리고 있고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는 추세 추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제가 국내 선물을 보면서 나스닥을 한 번 더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큰 V자 반등을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국내 선물을 보시면 국내 선물이 사실은 지금 조금 문제기는 합니다. 코스피도 여기에 연결된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1포인트 6월 달에 441포인트를 찍었고요. 지금 8월 초에 고가가 43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뒷자리는 생략을 할게요. 441과 지금 437을 찍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선물은요 395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3,316이 전고점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나스닥이 오른 거에 비해서 국내 코스피나 국내 선물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걸 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의 상승은 앞으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내 선물 추세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노란톡에 바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코스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나스닥이 큰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최저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국내 선물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없고요. 코스피는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거우실 수도 있으나 국내 선물의 속도보다 지금 코스피 지수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미래 가격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국내 선물입니다. 코스피의 미래 가격은 국내 선물인데 국내 선물이 오르는 그런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만약에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린 380포인트죠. 15,38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고 눌림을 주면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선물도 같이 빠진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국내 선물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빠져버리면 나스닥이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게 뭐 행여라도 뭐 21선을 넘어서 뭐 14,000포인트 이하까지, 15,000포인트 이하까지 간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도 큰 충격을 받고 더군다나 더 코스피는 더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국내 선물 속도에 따라서 코스피의 향방이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생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자, 항생 일단 이슈를 조금 볼게요. 네. 항생 이슈를 보면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첩첩산중이 맞습니다. GDP도 하락을 했고요. 4분기에도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게 애널의 분석. 전력난, 부동산 시작 위축,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 아직 계속되고 있죠. 어저께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물가도 지금 굉장히 높고요. 부동산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는 돈을 더 푸는 건데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데 중국의 경제는 지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거는 뭐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미국 경제는 지금 팬데믹을 넘어서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미국과 물가가 높아도 지금 부양책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선물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 자리에서 제가 35,350 지지를 하면 매수 방향을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시간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자의적으로 항생은 일단 매수를 보시라고 제가 팻말을 한 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350포인트, 25,350포인트가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저께 방송상으로 25,800포인트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넘어버렸습니다. 네, 하루 만에 또 넘어버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이 돼 있고 이제부터 아마 터질 뉴스들도 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추세 추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큰 추세는 매도가 많습니다. 큰 추세는 매도가 많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단기적으로 대응의 상황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 보시는 게 그래도 맞을 것 같고요. 26,390포인트. 자, 26,390포인트까지 일단 매수 방향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사실은 내일부터 노란톡에 제가 계속 띄워드릴 건데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5일선과 21선을 잠깐 보면요. 5일선이 굉장히 각도가 좋습니다.
각도가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5일 동안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했다. 급등은 사실은 급락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도가 너무 좋습니다. 각도가 너무 좋다라는 거는 매도 포지션으로 빠질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단 제가 매수 팻말을 든 이유는 뭐냐면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더라도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맞다. 단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빠졌을 때는 매도를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매도 들어갈 타이밍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노란톡에서도 성견 차트로 보는 아침 브리핑에서도 매일 설명을 드리죠. 매도 포지션을 바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조금 꺾였을 때 시그널이 나올 때 제가 노란톡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장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또 국내 시장, 국내 선물 그리고 또 항생까지 짚어봤습니다.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황에서 좀 이슈를 체크해 주실 때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다음 달로 좀 시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네. 유럽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네. 사실은 물류 대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영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은 제가 뭐 저번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뭐 영국 중앙은행에서 이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ECB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0.43% 상승한 1,773.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달러 구간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관망이네요. 역시 어렵습니다, 골드. 이게 사실은 제가 네. 매수 쪽을 들을까 아니면 관망을 할까 굉장히 조금 많이 그 짧은 고민을 시간에.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만약에 뭔가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면 네. 매수 방향으로 일단 들겠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의 혼란을 조금 야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은 관망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별게 없습니다. 지금 박스장 계속 그리고 있고요. 예. 이 골드라는 상품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골드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됩니다. 일봉상으로. 그리고 쭉 뻗거나 쭉 내리거나 매도 쪽으로 쭉 내리거나 아니면 매수 쪽으로 쭉 뻗거나 이런 현상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뭐냐. 골드는 진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틱, 200틱, 300틱을 가는 이런 진폭이 항생이나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일단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응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딱 보시면 월화수 저번 주 월화수 목금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월화 이렇게 보시면 그 박스 횡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어저께도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아마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골드는 목요일을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목요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핫한 이슈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을 집중해서 보시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3대 지표가 있죠. 실업률, GDP, 비농이 있습니다. 요거를
눈여겨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큰 장대 음봉이 나오는 요 구간들이 전부 다 거의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지금 예측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예측의 가능성을 일단은 벗어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서 보시면은 되리라고 봅니다. 골드는 여기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성격을 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골드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또 목요일에 실업률과 GDP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까지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목요일에 골드를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이런 투자 팁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오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얼마를 보이고 있을지 바로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은 0.11% 하락한 81.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일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일까요? 제가 자리를 좀 네. 짚어드리고 싶은데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리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드도 사실은 제가 관망 팻말을 들었지만 네. 제가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 한 방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네. 노란톡에 제가 일단 띄워드릴 거고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 차트를 지금 잠깐 볼게요. 오일 차트를 좀 늘려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차트고요.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노란톡에 짚어드린 자리가 4번의 자리가 있었고요. 4번의 자리가 전부 다 성공적으로 끝매집이 됐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PPT를 잠깐 보면 어디까지 갈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물론 이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내가 가진 주식이 한 달, 2달 만에 뭐 2배, 3배 급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가는 종목은 없죠.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0달러, 100달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나 이 90달러, 100달러, 특히나 100달러라는 거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뭐 500만 원을 간다라든가 옛날로 치면 그런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일 또한 원래는 지금 딱 보시면 추세대로 가면은 매수 방향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만 자, 제가 이렇게 조금 짚어드릴게요. 이번 주는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관망을 해보자. 왜냐? 지금 캔들이 굉장히 조금 작아지면서 한 이틀 동안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84달러를 일단은 넘지 못하면서 조금 하락에 대한 기운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망으로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좀 대응 전략을 그렇게 쌓으시면 좋겠고요. 얼마까지 가느냐가 사실은 지금 오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100달러 간다, 90달러 간다 하지만 100달러를 가면 충분히 110달러, 12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상승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선물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눌림을 굉장히 크게 주고 갈 수도 있고요. 이 선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선이 한 78달러 정도. 78달러에서 75달러까지 정도 눌림을 주고 다시 전고점 탈환하러 갈 수도 있고 뭐 90달러, 100달러까지요. 그렇게 뻗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 다시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스닥도 지금 쭉 늘려보시면 전고점을 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눌림을 항상 주고 가고요. 21선 이탈도 하고요. 21선 이탈을 해서 밑으로 쭉 가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전을 또 하고요. 또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어떤 뉴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전고점 탈환을 하러 갑니다. 전고점 탈환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14,000대라든가 15,000대, 16,000대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 많은 눌림을 주고 간다라고 제가 항상 실전 매매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5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5일도 지금 딱 그 구간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소한 이번 주는 제가 노란 톡방에 계속 올려드릴 건데 최소한 이번 주는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보시고 어떤 일본 캔들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모멘텀이 또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하시는 이런 방식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일봉상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차트도 상관없고요. 일본 캔들을 보셨을 때 일봉상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눌림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관망을 든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내일 또 재고 지표가 있죠. 내일 또 재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5일이 거래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은요. 5일이 거래량이 좋지가 않은 이유가 5일이 화요일과 수요일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재고 지표 때문에. 그래서 재고 지표 후에 관망하시고 재고 지표 후에 다시 포지션 리셋 하셔서 들어가실 거면 그때 들어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큰 그림은 당연히 매수고요. 네, 5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5일 재고 발표 이후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이 10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그래도 관망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챙겨 드렸습니다.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그 팻말을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관망 강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을 보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견 마스터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한 점은요. 중국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항생지수는 왜 오르는 걸까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저도 모르겠는데 네. 몇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몇 가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GDP가 4.9%로 예상치로 그렇게 돼 있죠. 4.9%인데 네네, 실망스러운데 네. 지금 한간에 들리는 그 레포팅으로는 네. 4.9%도 껴맞춘 거다. 높게. 예. 원래는 훨씬 밑으로 상회를 하는데 네. 지금 내년에 올림픽도 있고요. 예. 시진핑 정권의 이제 재창출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껴맞춘 거다라는 그런 레포팅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동감은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이요. 사실은 이거 이제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한데 네. 모든 것을 100% 다 투명하게 공개하리라고는 우리들이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또 네네네. 사회주의 아무래도 국가기도 좀, 하고요. 폐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4.9%라는 게 예. 조금 더 높게 잡은 거다. 원래는 훨씬 더 낮았는데 네.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4.9%? 괜찮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중국장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예상으로. 지난번에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항생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여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두 네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차트 혹시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29,000선이에요. 여기가 29,000선이고요. 지금 올랐는데 25,000선입니다. 아직도 4,000틱이나 떨어졌습니다. 4,000틱이나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쳐도 4,000틱이나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은 보셔도 되겠고요. 제가 짚어드린 요 라인들이 있거든요. 아까 짚어드린 이 라인, 뭐 26,000, 뭐 600선이라든가 요 라인 일단은 지지하는 거를 보고 다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쭉 보시면 제가 원래 추세선은 긋지는 않는데 추세를 쭉 보시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또 내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은데 항생 지수는 왜 오르는 걸까요? 중국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중국 지표들, 중국 지수들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따지고 보면 100개가 내리고 한 2~3개 정도 오른 꼴이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보고 있고 어떤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방금 전에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감내하고 중국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다라는 레포팅도 또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간다라고 하면 돈을 풀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도 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조금 보여서 증시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레포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봐도 오늘 큰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여러 가지 반대적인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철저하게 최소한 이번 달이라도 대응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네, 이제 항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이런 세계 경제 시장 속에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해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런 서서히 이런 이슈들에도 좀 적응을 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인생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브리핑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자리 짚어주시는 게 정말 정확한데 저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과찬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매일 아침 또 노란톡으로 네네. 항상 그 상품별로 또 정확하게 자리를 짚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공부법은 네. 저도 사실은 옛날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조금 고민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거든요.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이럴 때 일반 시청자분들을 만나 뵐 때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공부에는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에는 정말 왕도가 없고 하루하루 내 매매와 내 관점이 어땠는지 복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노란톡에 뭐 하루 뭐 성견 브리핑, 아침 브리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일단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 차트가 눈에 보이시고 기술적 분석들이 눈에 보이시고 패턴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차트를 정말 오래 뚫어지게 쳐다보면 차트가 나한테 말을 겁니다. 네? 네, 무아지경의 무라일체죠. 뭐라고 말을 거네요? 무라일체의 그런 지경까지 가거든요. 네. 그때까지 일단은 굉장히 열심히 차트를 보시고
아침에 뭐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이 투자도 역시나 계속해서 성실하게 계속 쌓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잉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비트코인 미국 시장 ETF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제가 사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네.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를 했나요? 제가 뭐 시세는 요즘에 안 봅니다. 7천만 원은 돌파한 걸로 제가 알고 돌파했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담인데 제가 89만 원에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높은 가격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앵커님 지금 입을 못 다무시는데요. 네. 근데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이 가상화폐라는 거 이제 비트코인에 일단은 국한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그때 비트코인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담입니다만 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졌던 거지 코인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 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자산이죠. 코인도 자산이죠. 어떤 자산이 어떤 가치를 가질 때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1순위인데 코인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가치를 가졌던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달러 대용이나 아니면 화폐 대용으로서 앞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내재적 가치가 가격으로서 화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담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투기성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맞으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알트코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자체는 그 내재적 가치가 정말 저게 1비트에 7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그 내재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전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좋을 겁니다. 지금 계속 중국에서만 지금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좀 하고 있죠. 전면 금지를 시켰죠. 중국에서만 전면 금지를 시키고 지금 상품들이 계속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 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전망은 괜찮다라고 일단은 보는데 항상 여러분들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버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블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투자 관점으로 보면 코인 관련주 혹은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코인 관련주는 한 10% 내외의 그런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인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시간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일요일 선견 마스터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노란톡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입장 코드는 1515니까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